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하였으나 갭 상승 폭도 작았고 이후 장중 꾸준히 매도가 쌓이며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의 하락과 오늘의 하락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시황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변동성을 죽이는데도 지수가 하락을 강하게 해서 종가 저가로 마감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중 흐름이 편하진 않았죠. 특히 매크로 지표들이 별다른 이슈 없이 오늘은 채권도 반등하고 비달러도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했지만 콜옵션이 환매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초반 1시간 동안 나름 고가권에서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콜옵션 프리미엄만 와장창 죽어나갔죠. 반등 같은 것은 없다라고 자신 있어 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풋 프리미엄은 좀처럼 죽지 않았어요. 이번 5월물 들어서 옵션 시장에서 콜 클래스는 자신 있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풋 클래스는 손도 안 대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시장이 조용했다가 간만에 조정장이 와서 그런지 평소 같으면 풋 매도가 척척 쌓일 텐데 오늘은 오전장의 하락에도 또 오후장의 하락에도 변동성이 살면서 풋 클래스가 날아다녔습니다. 드디어 V코스피 지수는 종가상 20포인트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해외 증시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매도가 나왔죠.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시장이 하락이 여러 가지로 특이했어요. 여하튼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은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353선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기존 지지선들을 모조리 깨버렸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는 오전 10시까지 의미 있는 물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후 1,800억 정도 나왔어요. 특히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450억 매도했죠. 어제는 SK하이닉스를 매도한 등 시장이 그동안 줄창 반도체 주식 매수를 하던 기조가 약간은 흠집이 났을 가능성 있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 5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선물 미결제 약정은 장 초반에만 증가했을 뿐 오후 들어 시장이 하락할 때 장중 유입된 매도분이 모두 청산돼서 전일 대비 5천 계약가량 감소했어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은 25만 1천 계약까지 내려왔는데 16일 추세 하락 출발이라고 봤는데 하루 만에 미결을 쫙 늘었다가 그걸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도한 것은 조금씩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선물 베이시스 또한 오전에 갭 상승할 때 매도가 가득 쌓이며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8포인트 가까이 저평가를 보이며 프로그램 차익 매도 1,500억 나왔는데 이번 물은 특이하게도 선물 미결제 약정을 좀처럼 쌓아가지 않고 있어요. 매일 단타만 하고 있죠. 오늘 같은 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줄창 쌓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종가까지 선물 매도 미결을 쌓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데 장막판에 미결을 싹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요일이 시가 갭다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과연 그 바닥에서 매도를 쌓을 수 있을까? 글쎄 아닌 것 같아요. 옵션 시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콜 클래스에서 대량의 옵션 발행이 있었고 풋 클래스는 거래량도 적고 또 미결 증가도 적었죠. 지수 레인지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끌고 와서 370에서 350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갭 다운이 나오시다는 점 감안해서 그런지 풋옵션 매도가 좀처럼 쌓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풋옵션은 오랫동안 죽어있던 극외곽 옵션들이 골고루 살아나서 시장을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이른바 아마겟돈 펀드라고 해서 극외가격 풋옵션을 정기적으로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죠. 우리 증시도 풋옵션이 이틀 연속 살아나기 시작한 것에 약간 긴장이 되긴 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본장 개장 전 한국 시간 오후 2시경 급락을 했는데 이유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이 주문이 급감했다라는 우려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럽 세션 개장 후 유럽 증시는 갭 다운 출발한 것을 오전장 내내 쉬지 않고 강하게 당겨 올렸어요. 미국 세션 개장 전에는 이미 0.7%가량 상승해서 전일이 박스장세 고점을 넘기기까지 했죠. 변동성 또한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 눌리면서 17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이후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한데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고가에서 상당히 잘 버텼어요. 최근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조정이 진행 중인데 그 형태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옵션 만기주인데다가 감마가 잘 컨트롤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동안 미국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자랑하던 AI 또 반도체 이런 주식들이 눌리고 있고 유럽은 굴뚝 주식 또 럭셔리 주식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뭐가 잘났다 못났다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은 인덱스 매도가 진행되면서 장중에는 그래도 교체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미국채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유로존 국채는 그리 강하지 않았죠. 이는 그동안 미국채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좀 과도하게 눌렸던 것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2년물 기준 5%면 채권 사야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국 CPI 발표 있었는데 영국은 CPI가 컨센서스보다 센 YOY로 3.1%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은 CPI 발표와 함께 그동안 과도하게 눌렸던 파운드화를 비롯해서 비달러 바스켓이 좀 기술적인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은 컨센서스 수준인 CPI가 YOY 2.4%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시장의 연속적 반응은 없었습니다. 한편 엔화는 새벽 1시 15분경 154엔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일본 지진 소식 때문에 엔화 강세였다라고 하는데 글쎄 일본이 지진은 저는 일상담발사라고 봐서 그것보다는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엔화만 좀 안 가다가 움직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엔화가 조금씩 들썩거리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기어코 155엔을 볼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155엔 간다고 엔화 숏을 하느니 저는 버티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특히 어제 엔화를 포함해서 비달러 바스켓 골고루 양봉 나왔죠. 하나의 양봉이라도 나오면 그 다음부터 엔화가 살아날 수 있어요. 달러 강세가 지금 과도하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한은도 기재부랑 공동 구두 개입했죠. 달러 오늘 1380원까지 내려놓긴 했는데 그럼 대체 BOJ는 언제 할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BOJ 스즈키 총재가 어제도 이 과도한 환율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런 구두 개입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 정도로 약발이 안 먹히고 일단 비달러 바스켓이 되돌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비달러가 처음 반등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바닥을 찍고 다음 주에 조금씩 살아난다. 그러면 엔화도 함께 움직여서 154엔 초반까지 내려갈 거거든요. 근데 그때의 엔화 시장 개입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전에는 엔화는 아직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엔화 옵션을 보면 개입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콜옵션 변동성은 엄청 높고 풋옵션 변동성은 외과 말이에요. 쪼그라들어 있어요. 저 콜옵션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시세가 제대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엔화 롱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상품 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텍사스 기름 옵션 만겼죠. 풋옵션에서 대형 시세가 났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브렌트 기름에 계속해서 매도가 쌓이면서 텍사스 기름을 끌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사실상 전쟁 리스크는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름이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 것이 좀 이상했죠. 그러나 텍사스 기름은 옵션 만기일인지라 고가권에서 잘 버티고 있었고요. 심지어 원유 재고가 3주 연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빠지지 않았죠. 그렇게 0시까지 84.8달러에 붙인 듯 했는데 유럽 세션에서 브렌트 기름 계속 눌렸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브렌트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유럽 마감 이후에 텍사스 기름이 하락을 시작합니다. 나스닥 선물이 급락한 등 시장 분위기 약간 안 좋게 흘러가면서 1시간 만에 84.5달러에서 82.55달러까지 급락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이러한 하락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기름 옵션 만기였죠. 풋옵션 가격이 1시간 동안 행사가에 따라서 10배에서 15배 나는 큰 시세가 났어요. 결국 기름은 마이너스 3% 하락에 종가 저가로 밀어붙이게 됐습니다. 이번 기름 하락은 4월 들어서 계속해서 85달러 이상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로 올라와 있었던 것을 한 번에 밀어낸 것으로 이제는 펀더멘털에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전체 원자재가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시 70달러대를 각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80달러 선까지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이 강세에 따라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ASML 이슈가 있었던 유럽 증시가 갭다운 하락분을 모두 말고 올라왔죠. 그래서 저가 대비 1% 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참여자들은 ASML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은 갭 상승 출발을 했어요. 개별 종목 이슈가 있었던 구글도 갭 상승해서 초반에 강세를 보였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나스닥을 하루 종일 횡보시켰거든요. 만약에 지금이 하락 추세다 그러면 강보합 출발 정도로 하면 그냥 매도 대응한 것이 맞아요. 나스닥은 처음 10분 동안 나름 잘 버텼는데 심지어 다우지수는 골드만삭스의 2% 넘는 갭 상승 등 금융주의 강세로 초반 30분 동안은 나스닥이 밀리던 말든 아랑곳 않고 꾸준히 상승해서 전일 고점권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스닥 매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을 짓누를 때 조금 특이했다고 보거든요. 오전장 내내 선형적인 매도가 나왔어요. 시장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하락이 나올 때는 언더슈팅도 나오고 반등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락 이렇게
그 범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뭐 자로 잰 것처럼 새벽 1시 반까지 쫙 줄기찬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시장 하락도 1시까지가 뭐 대충 나올 수 있는 리즈너블한 하락이었고 1시부터 1시 반은 조금 더 오버 액션이었었다라고 봐요. 뭐 여하튼 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CTA들이 장기 롱 포지션을 좀 청산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옵션 만기지 이슈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계단식 하락을 한 동안 지금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죠. 이후에 오전장 마치고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S&P 위주로 반등이 나왔어요. 이 반등 또한 아주 특이했는데 새벽 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닥치고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못 견디던 매도자들이 손절매를 할 때까지 슈팅을 준 것 같아요. 사실 나스닥은 첫 1시간 반등 이후에는 다시 숏이 쌓이고 있었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1.5%를 넘게 하락한데도 변동성 매도가 워낙 강하게 들어오자 오후장에는 S&P를 당기기 시작했죠. 결국에 지수는 오버슈팅을 본 뒤에 재하락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기묘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그 마켓 뎁스,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과거와 달리 제로 데이트 투 익스파이어 옵션이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굳이 28일물 빅스를 손대지 않고 장내에서 매일 양쪽에 호가를 팍팍하게 채우면서 해칭을 하는 것이 유동성이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프레즐 마켓, 그러니까 그 깨지기 쉬운 시장인 거죠. 새벽 3시 30분의 오버슈팅은 저는 전적으로 이 닥치고 매수에 맞선 매도자들이 일시적으로 손절한 것이지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손절로 인해서 시장이 순간 장대봉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죠. 여하튼 장중 흐름은 과거의 빅스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을 한 동안 28일 빅스는 거의 오르지 않았죠. 게다가 오후의 반등 이후 재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빅스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목요일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라면 빅스가 양봉을 뽑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ARM홀딩스가 12% 급락이 나왔죠. 올해 2월 8일 급등을 하고 나서 거의 뭐 2달 동안 고가권에서 콜옵션 열심히 찍어대고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중기 이평선을 강하게 깨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메타,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내러티브가 붙은 주식들 죄다 밀렸죠. 반면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웰스파고, BOA 이런 금융주는 오전부터 강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오늘 기름이 급락할 때 기름 주식도 함께 눌렸는데 정확히는 오전만 눌리고 오후장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했죠. 유가 하락에 앞서 기름 주식이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할 경우 그 폭에 따라 푸드 옵션이 슈팅도 가능해요. 하지만 해외 시장이 아직 투매 안 나왔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투매 아직 안 나왔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만 먼저 변동성 20포인트를 터치했기 때문에 증시가 갭 다운 크게 나온다. 그러면 푸드 옵션 가격이 변동성 폭발을 시가에 반영했다라고 보고 별도의 해지 없이 증시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또한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순식간에 2580포인트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갭다운이 크게 나오면 이격도 크게 벌어지죠. 기술적으로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 포지션을 롱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치가 좀 애매하다라고 봐요. 그래도 시장이 오전장, 특히 개장 후 10분에서 30분 정도 언더슈팅 주고 나서 올라간다. 그러면 뭐 종가 고가의 강한 양봉을 기대할 수도 있겠어요. 한편 우리 증시는 해외 시장과 달리 지난주에 옵션 만기를 보내고 현재는 5월물 옵션을 거래하고 있는데 풋옵션 미결이 생각보다 적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이 뭐 말이 370에서 350 박스라고 하지만 그 아래로 훨씬 더 열려 있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340선도 보고 있는데 그 지수 레벨까지 이동 경로가 뭐 장중에 급락을 유도하는 투매 형태로 움직이게 될지 아니면 개파락으로 움직이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도 포지션을 제대로 쌓은 것은 16일 하루뿐이거든요. 선물 363에서 357 구간에서 약 5천억 정도만 매도를 쌓았는데 그마저도 어제 다 청산했어요. 그렇다면 개파락이 나올 경우에 그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거기서 그 바닥에 대고 공격적으로 매도할까? 저는 그거는 의구심이 들어요. 또 풋옵션 미결 제약정이 지금 적게 쌓여있죠. 그러니까 롤링다운 해지 수요도 없어요. 또 월물 초라서 변동성 매도도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시장이 거칠게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보고 하락이 적다면 반등도 좀 시원찮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바닥이 아니라고 보지만 340선까지는 쇼폭 쭉 유지하는 게 좋겠고 내일 하루는
단기 반등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대응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아쉽게도 좀 일찍 청산하게 됐습니다. 유럽 증시가 ASML 이슈를 좀 가볍게 소화한 것을 보고 나스닥 강세가 좀 일중에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숏을 청산했다가 다시 잡아야지 했는데 시장은 원회 하락이 나왔죠. 처음 10분도 반등을 안 줘서 본장 개장부터 하락한 데다가 오후장에는 또 뜬금포 반등 줬죠. 그래서 또 하락이 나와서 종가 저가를 만드는 좀 특이한 장이었는데 대응을 잘 하지 못해서 아쉽게 또 좀 아깝게 쌓은 숏 포지션을 거의 본전에 정리해버렸어요. 아쉬움은 뒤로 하고 S&P 기준으로는 5,03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는 17,618포인트짜리면 이번 주의 주봉 바닥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숏 포지션을 다시 잡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까지 숏을 잡지 않거나 일중 거래로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유럽과 미국이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상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 좀 대응하셔서 감안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오지달러, 엔 이거 계속 보유 중이에요. 이게 좀 돈 되려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여하튼 다른 트레이딩 아이디어 좀 발굴해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 경제가 나빠서 주식시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채권 시장은 다 반영을 했는데 증시는 그동안 한참 동안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증시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시장을 잘 보면 나스닥이 지난 3주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분산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거든요. 이번 주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이 일방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 상승을 동반한 그런 등락장을 의미하는데 아직은 변동성이 제대로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게 이제 옵션 만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장중 포지션을 잡고 좀 지그시 이익 내는 것이 어렵지만 레버리지를 좀 낮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